안녕, 영우쌤이야. 많이 기다렸지? 그치? 아, 쌤 또 빨리 올려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 자, 가보자. 가볼게. 주몽신화거든? 근데 이거는 출제 포인트는 있잖아. 이거 자체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출제 포인트를 일단 적어볼게. 내가 출제자라면 출제를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영우가 아니고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야. 일대기적 구성. 요거 일단은 대응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요거 일단은 출제 포인트로 좀 잡고, 그다음에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vs 당분 신화 있지. 요거 같이 외부 지문으로 해서 같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근데 이거 말고도 있잖아. 가락국 신화 또 있고 또 다른 신화도 뭔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것까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가 당군 신화 같은 경우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돼. 요거는 학습 활동에 나오니까 같이 연계될 게 되게 많거든. 그러면 주몽 신화하고 당군 신화하고 뭔가 교집합적인 부분 공통점이 있을 거지 차이점이 있을 거지. 그지? 여백에다가 요렇게 일단 한번 가보자. 빈 여백에다가 봐. 주몽 신화, 주몽 vs 당군. 둘 다 공통점은 천부지모, 천부지모야. 그러니까 이 바꿔 나오면 틀려. 천모지부라고 하면 틀린다. 그 다음 또 특징, 공통점. 공통점은 천손하강, 즉 하늘의 자손이 하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당연히 고귀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겠네. 그치? 고귀한 혈통이겠지, 그제? 적어보자. 고귀한 혈통이다. 그리고 3대 기적 구성이야. 3대 기적 구성. 근데 좀 차이점이 3대다라고 하는 게 뭔데? 할아버지, 그 아들, 그 손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몽 같은 경우는 있잖아. 주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이점을 좀 적을 건데 주몽은 아버지, 엄마 둘 다 신과 신의 결합이야. 이렇게 뭔가 좀 긋는다면. 근데 당군 같은 경우는 있잖아. 신과 인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몽은 영웅 일대기잖아. 영웅 일대기잖아. 맞지? 이게 맞잖아. 근데 당군 같은 경우는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 아니거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조력자가 있고 조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앞에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거든. 시련. 그다음 조력자 개념이 있어.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갈등. 갈등 상황이 전제로 간단 말이야. 갈등 상황이. 근데 당군 같은 경우는 당군은 당군의 시련은 없어요. 당군의 시련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련이 없기 때문에 당군의 조력자 같은 경우도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어요. 당군의 조력자 없어. 그리고 갈등 이런 게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또 공통점적인 부분 같은 경우가 또 하나가 좀 잡아줘야 되는 거 뭐냐면, 주몽이든 당군이든 어머니의 시련은 둘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몽의 엄마가 뭔데? 유화죠, 유화. 유화의 시련도 있어. 귀양을 가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당군의 엄마는 누군데? 곰탱이잖아, 곰탱이. 맞잖아. 곰탱이 새끼 뭐야 곰이죠, 곰. 곰과 관련되는 요런 게 있어. 되나? 근데 당군 같은 경우는 있잖아. 얘는 또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게 토테미즘이 있다. 근데 주몽 같은 경우는 토테미즘 자체가 없어요. 토테미즘 없어. 그러니까 토테미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어떤 것들을 섬기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
얘 같은 경우는 있어. 왜? 곰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 이해되나? 그다음에 또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도 있거든. 얘는 난생이지, 난생. 근데 얘는 난생이 아닌 거잖아. 난생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알에서 깨어나는 거거든. 알란자란 말이야. 두음법칙 시켜가지고 난이 된 거거든. 그러면 난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세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건설될 것이다. 이 껍질이잖아, 그제?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난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X 새로운 세계 또는 새로운 건국 뭐 나라를 건설하는 거, 이러한 의미가 난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되겠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요 참고 학교생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뭐냐면 태양 숭배 사상, 태양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지는 학교생한테 물어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주몽신화 있지. 주몽신화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태양 숭배가 있거든. 근데 단군신화 같은 경우는 단군신화는 있기는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풀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단군신화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고 하는 거 나오거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아침 햇살이 뭔가 비치는 곳이다. 햇살이 비치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태양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추론 영역으로 해가지고 학교쌤이 잡을지는 안 잡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아. 알겠지? 그렇게 한번 가시고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간다. 좀 지우고. 조선이라는 뜻 자체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햇살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태양 숭배라고 잡기는 잡아. 학교에서 물어봐야 돼. 읽어볼게.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이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는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 방면에 있다. 어떤 위치에 관련되는 거네. 위치. 국사 고려 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동명 성제의 성은 고시이며 이름은 주몽이다. 고주몽. 이에 앞서서 북부여의 왕 헤부르가 헤부르 동그라미 딱 쳐놓고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계승하였대. 그러니까 북부여의 왕은 누구였는데? 원래는 헤부르였거든. 헤부르가 북부여의 왕이었어. 근데 얘 밑에 얘가 떠나버리고, 그제? 피해 갔으며 부르가 세상을 떠났고 금화가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나오지. 그럼 이 밑에 누군데? 왕. 얘가 북부의 새로운 왕이 된 거겠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여자 동그라미 딱 쳐놔보자. 그러면 누구? 여자와 관련되는 거네. 그럼 여기 공간이 맞네. 우발수지. 우발수라는 공간인 거다. 그때 왕이었다. 어떤 여자를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아인데 끊어보자. 얘는 하백의 딸이지 이름은 유화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얘의 아버지는 누군데? 하백인 거지. 이름은 유화인데 여러 아우들과 논리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천재의 아들이라고 가볼까? 그러면 천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천재가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뭔데? 해모수겠네. 그렇지? 나를 웅신산 및 압록강 가에 있는 집 속으로 깨어서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 얘는 일단은 봐.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얘는 물의 신이거든. 얘는 하늘의 신이야. 그치? 그러면 어디에다가? 압록강 강가에 있는 그 산에 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지? 어찌 보면 겁탈을 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요 사이에 태어난 게 바로 뭔데?
주몽인 거잖아. 그러면 신과 신의 결합으로 해가지고 뭔가 주몽이 태어난 거 맞지? 그러면 얘는 아버지인 거잖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천부가 되겠네. 물은 땅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모가 되겠네. 그래서 천부지모네. 그리고 주몽 같은 경우는 삼대기네. 그리고 고귀한 혈통이네. 그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주몽 같은 경우가 고귀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별표. 왕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틀린다. 왕의 자손으로서 고귀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지? 계속 가보자.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서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발수다라고 하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누가? 유화가 귀양을 온 곳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럼 이거는 어머니의 시련이네. 주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머니의 시련을 나타내는 공간 아닌가? 귀양을 간 거니까. 중매도 없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통할? 이런 거니까. 겁탈당했지만 라고 하였다. 그만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여인을 방석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석을 비추었대. 그러면 햇빛이 방석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 햇빛 같은 경우 보이니? 그러면 참고해가지고 햇빛이지. 그곳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뭔가 태양 숭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하늘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맞잖아. 햇빛이 쫙 비추는 것이니까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서 또 비췄다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늘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 계속 한번 보자.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끊어볼게. 그로부터 태기가 있었대. 그러면 하늘이 비춰지고 난 다음에 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햇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태양, 하늘의 햇빛을 뭔가 받고 나서 태기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주몽의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혈통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 즉 천신하고 연관성이 있다. 천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렇기 때문에 금화왕의 이거는 고귀한 혈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근거가 안 돼.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 떼들이만 했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 알인 거지. 그러면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난생설화인 거지. 내가 드는 생각들을 막 적을 거야. 그러면 이 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의미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난생설화다. 필기는 알아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알아서 하시면 돼. 맞잖아, 그지? 왕은 그것을 버려서 체크해볼까? 왕은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어렸을 적 그 시련 아니니? 맞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참고 들어간다. 잠깐만 봐. 여기서 있잖아. 참고 이렇게 좀 적어볼게. 영웅 일대기적이야. 영웅 일대기 적 구성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뭐야? 1. 고귀한 혈통이지. 쌤, 이건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어. 만약에 객관식으로 낸다라고 한다면 이 표박스 자체가 객관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야. 그리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네가 대입을 해가면서 적용해야 되는 거겠지. 그게 객관식 유형. 서술형은 아예 여기에 군데 비어져 있을 거야. 그럼 네가 쓸 줄 알고 계셔야 된다. 어쨌든 고귀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2번은 고귀한 혈통이기 때문에 어렸을 적 고난이야. 어렸을 적 고난, 시련 또는 기아라고 하거든. 버려지는 거. 근데 이게 마이너스 시련이지. 마이너스 시련 맞지? 그러면 시련이 나오면 무조건
무조건 100%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조력자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건 뭐야? 플러스지. 그래서 얘를 쌍인 거야. 이렇게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좀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범한 능력이야.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다음 5번. 이제 성장을 하겠지. 성장 후 실현이지. 성장 후에 실현이 나온다. 그럼 실현 나왔지? 마이너스 몇 번? 2번이야. 이건 마이너스 1번이고 이거는 플러스 1번. 요렇게 1 다시 요렇게 되겠지. 서로 짝이니까. 그럼 성장 후 실현 나왔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실현 다음 무조건 뭐? 조력자 나와야 돼. 이거 뭐? 플러스인 거야. 플러스 몇 번? 2 다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너가 도와주잖아. 그 다음 마지막 뭐? 위협을 달성하는 거야.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겠지. 근데 여기서 좀 참고로 갔을 때 vs 뭐? 단군 신화야. 단군 신화는 갈등 상황 자체가 없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이나 단군 같은 경우는 실현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 절대 될 수가 없어. 전제 자체가 이렇게 대응시키지 못한다고.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응시킬 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가 왕은 그것을 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적은 뭔데? 고난, 기아에 대한 거야. 금화왕에 의해 뭐 한 건데? 버려지는 거지. 고귀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 알겠지? 알겠지? 뭐 하늘과 영화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 뭐 태양, 햇빛과 관련되는 거 여기까지 전부 다 대응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조력자 한번 볼까? 조력자가 뭐야?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그럼 개돼지네. 조력자는 뭐? 개돼지네. 개돼지. 모두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넓은 범위에서 좀 잡아보는 거다.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대. 또 들에 내다 버리면 그럼 소와 말도 당연히 뭐?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 각각 대응시킬 수 있는 거잖아. 또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대. 새와 짐승이거든. 그지? 조력자야. 이에 왕이 알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 유하겠지?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체크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껍질을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건 밑줄 지나게 쳐놔봐. 그게 바로 뭔데? 그 껍질이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질서야. 그걸 깨뜨리고라고 하는 게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의미하는 구절이란다 이게. 그 다음 나이가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과는 달랐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과는 달랐대. 비범인 거지.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100번 쏘면은 100번 다 적중했대. 그럼 백발백중이네. 활을 뭐? 잘 쏘는 거야. 활을 잘 쏘는 거야. 백발백중인 거지.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그는 주몽이라고 이름하였대. 그러면 이름의 유래도 되겠네. 백발백중이야. 그래서 이름의 유래 같은 것도 돼. 이름의 유래도 연계가 되는 거야. 왜 주몽이라고 하는가? 그 당시에 활을 잘 쏜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나 봐. 그래서 얘 이름도 주몽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 당시에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을 천재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천재라고 불렀다. 서천재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다. 당연히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다음 가자. 금화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대. 이에 장자인 대소가 왕께 아뢰었단다. 그러면 금화 같은 경우는 얘의 자식들이 있나 봐. 그 자식들이 뭔데? 아들인 거지. 그 아들이 뭐? 7 아들이 있었는 거야. 그 중에 장자가 누군데? 대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 거야. 뭐 얘 말고도 더 있겠지. 그래서 대소가 왕에게 말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주몽은요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이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대소다라고 하는 것은 주몽을 뭐 하고자 하는 건데?
죽이고자 함이지.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드는 생각은 얘는 주몽과 무조건 갈등 관계야. 갈등을 암시한다.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주몽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소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서 말을 기르게 했다 라고 나오지. 그러면 이 왕의 반응을 잡아야 되거든. 이것에 대응시켜서 있잖아. 왕은 말을 자기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 인과관계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은. 그리고 말을 기르게 했대. 주몽은 말이야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서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서 살찌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1번 한번 가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한번 가보자. 2번 같은 경우가 좋은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지혜가 있는 거야. 좋은 말은 자기가 선택하기 위해서 야위게 하고 나쁜 말 같은 경우는 살을 엄청 찌운 거야. 막 우락부락하게 찌운 거야. 그것 또한 지혜가 되는 거거든. 읽어보자.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그러면 살찐 말은 자기가 탔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은 왕이 가져가고 여윈 말은 좋은 말이지 주몽에게 주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거 왕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니? 절대 안 돼. 왕은 여기 금어 왕은 좋은 말 보는 안목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살찐 거, 좀 통통한 거, 그거 자기가 가진 거지. 야위 말 삐쩍 꼬랐는 거, 너 가져라 하면서 주몽한테 준 거지.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라고 나온다. 그러면 왕의 여러 아들, 신하들 전부 다 뭐가 되겠니? 성장 후 실현이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왕의 아들들이야. 그다음 여러 신하들과의 갈등이 생긴다고. 그때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떠나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줘.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서 함께 도망하였는데 누구 때문에? 계기, 항상 인과관계 조시. 유화의 말을 계기로 해서 주몽과 벗들은 어딜 가니?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거지. 항상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 관계를 항상 조심해야 돼. 알겠지? 선택지를 보실 때는 항상 인과관계를 뒤섞어 버린단 말이야. 그런 것도 조심하면서 가야 돼. 가보자. 그래서 도망하였는데 엄수에 이르러 물을 향해서 고하기를 나는 천재의 자손이며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그럼 잠깐만. 그러면 있잖아. 엄수에 이르러 물에 고하기를 지금 잠깐만 갈등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또 시련을 좀 더 넓은 범위로 간다면 강을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수라고 하는 이 공간이네. 엄수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서로 연결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내가 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잠깐만 봐. 요 일단 지울게. 너는 알아서 필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운다. 여기에서 조력자가 뭔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 문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혈통을 알아 몰라? 혈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음이야. 이거를 무조건 전제로 가셔야 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럼 자신의 혈통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맞아 틀려?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안 돼. 왜?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으려면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는 몰라야 돼. 그래야 알아가면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벌써부터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다음 가보자.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시련이다.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서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끊어보자. 물고기하고 다리? 물고기는 뭔데? 고기 어자지. 자라는 뭐야? 한자로 별. 자라 별자거든. 그래서 별주부전이라고 했을 때 별, 그 자라가 나오잖아. 그 별자가 자라란 말이야. 고기와 자라가 성 만들어줬대. 뭐? 다리를. 다리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교거든. 교각, 땡땡교, 땡땡교, 한강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별, 성교, 다리를 만들어줬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어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는 조력자인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본다면 사실적이니? 정기적이니? 전기적이야. 그럼 여기서 정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이할 기자거든? 기이할 기자야. 기이할 기자다라고 하는 게 요렇게 쓰는 거야. 요게 기이할 기자야. 알겠니? 요게 기이할 기자거든? 사실적이지 않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선택지에 말이야. 뭐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럼 왜 비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드러날까? 왜? 이유가 있어. 민족적 자긍심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한 거야. 그건 건국 신화의 특징이야. 무조건 그래. 그럼 생각해보자. 참고 이 신화인 거잖아. 그치? 신화잖아. 신화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 상위 개념은 설화인 거거든. 즉 구비문학적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증거물 같은 경우가 있을까? 증거물 같은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 그 증거물은 하나의 나라인 거야. 증거물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구체적인 증거물이다라고 해버리면 틀려요. 왜? 구체적인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설에 대한 얘기거든. 요것도 좀 조심해야 돼. 설화라고 하는 것 안에 신화, 전설, 민담이 있잖아. 이 설화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 신화도 설화고 전설, 민담이 있는 거거든.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건 아마 중학교 때 했을 거야. 그랬을 때 전설이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증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신화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증거물이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전승범위 전승되는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어때? 포괄적이야. 전승되는 범위 자체가 하나의 국가 단위지. 국가 단위에서 전승된다. 요거는 좀 학교쌤이 만약에 설명을 하셨다면 이거는 경우의 수를 둘게. 만약에 있잖아. 신화, 전설, 민담에 대한 특징으로 해가지고 학교쌤이 설명을 하셨다. 또는 프린트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객관식 문제 조심. 조심. 근데 이런 내용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셔도 됨. 알겠지? 이거는 중딩 수준에서는 중요하거든. 중딩 수준에서는. 그래서 학교쌤의 선택인 것 같아. 네 학교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가봅시다. 간다. 여기 있는 거 보면 계속 보자.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흩어졌다. 이로써 뒤쫓아오던 기마병은 건너지를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 현도군의 지경에 이르러서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줄 도읍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 보이니? 그게 위협을 달성한 거야. 도읍을 정한 거야.
위협을 달성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새로운 나라 건설인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나라 건설이다라고 보면 돼. 그게 난생설화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만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하였다. 그럼 고구려 건국이네. 근데 어디에서?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서라고 나오지. 그 비류수라고 하는 거 좀 네모 좀 쳐놔봐봐. 비류수라고 하는 것 일단 네모 좀 쳐놔보고. 근데 여기에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요거는 일치형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궁시를 지었어 안 지었어? 짓지는 않았거든. 궁시를 짓지는 않았다. 다음 인하여 고로서 성을 삼았다. 본성은 해였으나 천재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나왔다라고 하여 스스로 고로서 성을 삼았다. 이 고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늘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나 봐. 그러니까 고자가 높을 고자잖아. 높은 곳은 뭔데? 하늘이지. 그래서 하늘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는 민족이다라고 해서 고를 성시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늘, 천재, 햇빛, 태양 연관성이 있는 거 맞지? 이때의 나이가 12세였는데 12세였대. 대단하네.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에 즉위하여 왕이라고 일컬었다. 고구려가 제일 융성하던 데는 21만 508호나 되었단다. 끝. 그래서 위협을 성취했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끝났고요. 그 다음 여기서 조력자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조력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대립관계부터 일단 좀 잡아볼까? 대립적인 부분 같은 경우가 금화왕이다라고 하는 게 대립관계지. 그랬을 때 조력자가 짐승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대립적인 관계가 뭐가 되겠냐? 왕의 아들들과 신하들이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랬을 때 조력적인 부분 같은 경우가 어별성교 했었을 때 고기와 자라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 여기서 조금만 더 확대 해석한다면 오이 등의 세 사람 벗과도 조력자의 관계다. 조력 도와주는 관계다. 그 오이 있지, 그지? 그거 조금 넓게 잡는다면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저기 주몽신화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요거 있죠. 그 2번에 보면 신화 건국 신화에 대한 특징이기는 한데 뭔가 신성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 돼.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기는 하거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기는 하는데 사실성은 아니야. 역사서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성 신격화도 있거든. 신성 또는 신격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신이함. 그래서 신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 신성성이잖아. 그러면 왜 건국 신화는 왜 이러한 성격을 지닐까라는 얘기야. 그것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는 자부심이지. 1. 백성들의 핵심어는 자부심 또는 자긍심. 같은 말이야. 자부심, 자긍심. 두 번째는 정체성 확인. 2번. 정체성을 확인하면 우리의 조상은 대단한 사람이네.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그 다음에 핵심어는 공동체적 일체감. 요게 핵심어. 일체감까지 들 수 있다라는 거란다. 이거를 목표로 두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뭐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냐면 단군 신화하고 뭔가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단군 신화 바로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단군 신화를 읽어 나갈 건데, 쌤이랑 같이 읽어 나갈 건데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주몽 신화가 있어야 돼. 그걸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는다. 가보자. 단군 신화 앞부분 줄거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끊어보자. 그럼
환인 동그라미 환웅 됐지? 이렇게 된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그러면 최소한 얘는 인간 세상이야 하늘인 거야? 하늘인 거지. 그치? 하늘의 자손인 거야 지금. 환희는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서 태백산 신단수라고 하는 거 보이니? 자 그럼 들어간다. 얘가 어디로 갔는데? 인간 세계로 내려온 거지. 인간 세계로 내려온 거다. 세계를 다스림인데 어디로 내려갔냐면 태백산 신단수에 간 거야. 신단수 요렇게 일단은 내려온 거잖아. 그러면 태백산 신단수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범주는 인간 세계겠네. 그 다음 산이다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이야 무슨 숭배? 산악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어. 요게 들어가 있다? 당연히 이거는 차이점이 되는 거 맞겠지. 주몽신화에는 이런 게 전혀 없다. 다음 보자. 인간의 일을 주관하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어서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끊어보자. 이때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았대. 굴에 살았는데 그럼 쌤 잠깐만 볼래? 봐. 얘 같은 경우는 얘들은 이미 거주하고 있던 것이지. 이렇게 가보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기 전에 원래 살았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얘가 토착민이야. 얘는 환웅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 그래서 얘는 이주민이라고 보기도 하거든. 얘는 이주민 또는 이주족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곰이 얘가 있잖아. 얘가 어떻게 되냐? 인간으로 변하지. 맞잖아. 그래서 이 환웅하고 얘하고 결합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결합되어서 뭐가 돼? 주몽이란다. 누구 당군이 되는 거잖아. 당군. 얘를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토착민과 이주민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응? 성격 중에 그런 성격도 있어. 토착민과 이주족의 결합이다라고 보기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자, 계속 가보자. 간다.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단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대.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밑줄지나게. 그게 바로 뭔데? 금기야, 금기. 그러면 곰 같은 경우는 금기를 지켰지. 호랑이는 금기를 어긴 거잖아. 그래서 금기를 지켰어.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잖아.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계속 간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 먹었대. 그러면 이걸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금기를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시련, 고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지? 곰은 기한지 그걸 피한지, 즉 금기를 지킨 지 20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3, 7일 뭐 이렇게 된다.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인간이 됐지.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를 못했단다. 그렇기 때문에 곰을 숭배하는 부족 거기도 나오지. 거기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곰 숭배하는 민족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곰이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인 거잖아. 그럼 나 이렇게 짐승이라고 한번 가보자. 좀 확대를 한다면 그 짐승을 섬기는 거지. 곰을 숭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토테미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토테미즘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돼. 돼?
근데 이거 좀 조심해. 여기서는 조력자 이런 게 아니다. 응? 조력자 이런 게 아니다. 조력자 개념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저 누구지? 주몽신화 있지? 주몽신화의 짐승 나오잖아. 그 얘는 뭔데? 조력자잖아. 이꼴 조력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력자 개념은 아닌 거야. 이해돼? 이렇게 이건 조력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다음 보자. 여자가 된 곰은 웅녀라고 하지. 웅녀. 그와 혼이나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신단수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하였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게 천부지모란다. 그러면 봐. 환웅은 임시로 뭐가? 인간이 되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게 바로 뭔데? 당군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당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당군은 아버지는 하늘의 피, 엄마는 뭔데? 곰이 인간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천부지모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천부인 거다. 그러면 이건 하늘하고 연관성 있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이 지모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잠깐 땅이긴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인간인 거야. 그럼 하늘이라면 얘는 뭔데? 신인 거야. 그래서 신과 인간의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중요하다. 뭐가 아니라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뭔데? 이 모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엄마 쪽 부분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따라서 얘를 신과 신의 결합이다라고 하면 틀린다고. 괜찮지? 이렇게 된다. 다음 가보자. 환웅은 됐지? 그 다음 이를 단군 왕검이라고 했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단군 왕검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 왜 중요하냐면 이 명칭에 대한 의미를 좀 잘 봐야 돼. 단군이다 라고 하는 거, 왕검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단군 같은 경우는 제사장하고 연관성이 있는 단어란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냥 외워. 그냥 이거는 제사장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고,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야? 정치적인 군장, 정치적 성격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야. 따라서 정리하면 재정 일치야. 재정 일치야. 한 사람이 제사장의 기능도 하고 정치적인 기능도 같이 하는 거지. 그게 재정 일치 사회인 거야. 그래서 부족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냐? 어떤 종교적인 성격, 뭔가 하늘에 뭔가 제사를 지낼 때 장으로서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있지. 뭐 또 아프리카 뭐 부족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치? 하느님 제물을 바칩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장이기도 하고, 두 번째 그 부족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그런 거야. 그게 재정일치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되니? 가보자. 들어가 볼게. 왕검은 그럼 잠깐만 보자. 또 요거 1, 요거 2, 요거 3. 몇 대 기적? 3대 기적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잡아낼 수 있지.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 요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이니 50년은 정사이지 경인은 아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시댕 사실이 아닌데 왜 집어넣고 지랄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넘어가.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그러지 않아. 왜?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맞잖아. 의도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얼마만큼 신격화되고 신성화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 근본적인 조상은 뭐?
신의 자손이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우리 민족적인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단합, 우리 민족의 일체감,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넘어가도 돼. 가보자. 또는 금비달이라고 한다. 어디니? 가보자. 의 평양성. 지금의 서경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태양 숭배 사상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학교생께 물어봐봐. 또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다. 그곳을 궁홀산 혹은 궁의의 방자로도 되어 있다. 또는 금미달이라고 한다. 필요 없고요. 그는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기면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이에 장당경으로 옮아갔다가 후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살이었다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 뭐 당군 왕감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건 없어. 그리고 맨 마지막 문단 가지고 만약에 학교에서 출제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단순 일치형 문제 정도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단순 일치형 문제로 만약에 선택지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찾아서 그냥 판단하시면 될 문제야. 암기하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문단이 중요한 거는 또 아니거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왼쪽에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내가 설명을 다 했던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서 태어난다거나 조력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지. 아래서 태어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여기서는 좀 특징이니? 일단 난생 아니지. 조력자 없잖아. 우리 아까 전에 했잖아. 조력자 없고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 갈등 상황 있니? 갈등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게 단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 요거 고음, 금기, 시련,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 모티프 있죠. 이 모티프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 곰숭배 사상이 승리했구나. 짐승과 관련 토테미즘이구나. 이러한 개념들이 좀 특징적이기는 하고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가 제사와 재정, 재정 일치, 제사와 정치, 재정 일치 사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당군 신화의 좀 특징적이기는 한 거야. 알겠지? 그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그게 뭐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로서 홍익인간 맞지? 교화. 여기서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인간 세계를 교화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이제 홍익인간, 인간, 이념 이런 것들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들은 한국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된다. 몰랐는데요. 한국을 떠나. 아니야. 자, 밑에 괄호 1번 가보자. 되겠지? 당군과 주몽군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화 속의 주인공의 특성을 한번 말해봅시다. 건국 신화 속의 주인공들은 고귀한 혈통을 태어나 신이한 능력을 지녔으며 위협을 이룬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체크해보자. 1번 매겨봐봐. 고귀한 혈통. 2번 신이한 능력. 3번 위협을 이룬다라는 특성. 3번 당군은 천재의 손자로서 천상적인 존재인 환웅과 지상적인 존재인 웅녀의 결합으로 태어났으며 끊어보자. 천부지모. 글자 바꾸면 안 돼. 천부지모야. 천모지부 안 된다. 일단 고귀한 혈통을 맞잖아, 그지? 그다음 두 번째. 고조선을 건국해서 15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건국, 위협을 달성했다. 주몽 또한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 하백의 딸인 유화. 근데 신과 신의 결합이다. 그지?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속하고 기이하였으며 비범한 능력이야. 신이한 능력, 활을 잘 쏘았다. 훗날 고구려 건국이라는 위협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 보이지? 그게 공통점 세 가지네. 첫 번째는 천부지모야. 두 번째 신이한 능력, 비범. 세 번째 위협을 달성, 즉 건국, 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얘기하는 건 공통점 세 가지인 거야. 큰 틀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거고 디테일하게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묻느냐에 따라서는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선택지를 보실 때 마찬가지야. 상위 개념으로 묻는다면 공통점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꼼꼼하게 선택지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차이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야.
괄호 2번 같은 경우 주인공의 특성이 나타나는 한국 문학의 작품을 더 찾아보자라고 나오는데 작자 이상이라고 해서 유충열전이라고 나오는 거 있지. 보여? 유충열전. 여기서 말하는 유충열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유충열전? 유출? 뭘 유출했는데? 아니야. 유충열전을 지금 여기서 깔고 있는 거지. 예시로. 다른 것들 네가 읽어봐야 돼. 근데 있잖아. 이 출판사에서는 왜 유충열전을 추천을 하시냐면 의도는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야.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야. 대표적인 게 유충열전이거든. 그 다음에 또 더 있어. 조웅전도 있고, 어? 홍길동전도 있어. 홍길동전도 있어. 홍길동전, 뭐 소대성전, 뭐 다양하게 영웅 일대기적인 고전 소설이 들어가 있거든. 얘들은 고전 소설인 거다. 신화가 아니야. 신화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고전 소설이지. 고전 소설이지. 거기에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영웅 일대기적 구성인 거지. 얘는 신화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 고전 소설에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지문을 만약에 낸다라고 한다면 포커스는 뭐라고? 나라를 건국한다라는 그런 것 아니고 나라를 구하는 거야. 영웅적이거든. 영웅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느낌이 아니? 영웅이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 나라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나라를 구한다거나 그런 게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뭔데? 나라가 뭔가 위태로운 전쟁 상황이 기반으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뭔가 장군으로 나아가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호적들을 다 물리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면 또 왕을 구한다면 영웅적이 되는 거지. 지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누구 윤석열을 구하는 사람이 영웅인 거지. 아,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난 영우가 좋아. 뭐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다. 응?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볼 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나왔을 때는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생각해두고 대응을 시켜야 선택지 학교쌤의 생각을 따라갈 거야. 그렇게 된다.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조심해. 이거 기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기아, 시련과 고난. 그 뒤에 감상을 마치며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요런 생각을 하신다면 요 시련과 고난이 있지. 요거 요 부분 자체가 또 짐승 요런 부분 있지. 요런 부분 해요. 좀 구별 좀 해줘. 구별 좀 해야 돼.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 구별해야 되나요? 주몽신화 같은 경우는 어때? 얘가 시련과 고난을 받아요. 맞잖아. 시련과 고난을 받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련과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다른 거지. 주체가. 그렇잖아. 주체가 다른 거잖아. 얘는 시련과 고난이 없지. 얘는 시련과 고난은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주체가 다른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짐승이라는 거 있지. 여기 짐승 나오는데 여기도 짐승 나오잖아. 근데 성격이 다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섞여져 있을 때 선택지를 잘 보셔라. 그런 말을 드린 거야. 여기까지 갑시다. 고생했습니다.